운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운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맨손으로 세상에 나왔다. 가진 거라곤 망치 하나와 두 손뿐이었다. 배를 골고 신발 한 켤레를 아껴 신던 시절에도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다. 좋은 사람만 곁에 두면 언젠가는 큰일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사람을 살폈다. 누가 내 운을 키워주는 사람인지, 누가 내 운을 갉아먹는 사람인지. 현대를 세우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배신도 당했고 함께 울며 웃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 그러나 사람 잘못 곁에 두어 운을 잃으면 평생 회복이 안 된다. 오늘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배운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 이야기를 하려 한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인다. 말도 부드럽고 옷도 반듯하고 머리도 좋고 계산도 빠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주변에는 늘 사고가 생기고 기회가 끊기며 결국엔 모두 떠난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네 머릿속에도 한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아, 그 사람이 내 운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현대를 막 세웠을 때 일이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낡은 컨테이너 하나였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이 덜컥거렸다. 그런 중에 한 현장에서 전화가 왔다. 정 사장, 이번에 시멘트 물량을 2배로 늘려야겠소. 납기는 그대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인부도 부족하고 자재도 모자랐다. 그래도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맞추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밤 내 손은 시멘트 가루로 하얗게 변했고 눈은 먼지에 맵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다. 새벽 마지막 포대를 실어 나르고 첫 기차에 물건을 올렸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거래처 소장이 나를 보며 말했다. 정 사장,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앞으로 급한 일은 전부 맡기겠소.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돈보다 더 귀했다. 그 한 번의 약속을 지킨 덕분에 나는 운의 씨앗을 얻었다. 그 거래처는 이후 10년 넘게 우리와 함께 했다. 다른 현장에도 현대는 믿을 만하다고 소개해 주었고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정주영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하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킨 결과였다. 운이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붙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 같은 것이다. 반대로 그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젊은 현장 감독 하나를 소개받았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든든하게 들렸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일정이 계속 밀렸다. 이유를 물으면 늘 같은 소리였다. 비가 와서요. 인력이 빠졌어요. 자재가 늦게 들어왔어요. 늘 남 탓이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운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운을 세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현장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실수했을 때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곁에선 아무도 진심으로 뛰지 않는다. 왜냐면 잘 되면 자기 공로라 하고 일이 틀어지면 남 탓을 하니까. 그런 조직은 결국 무너지고 사람은 떠나고 기회는 끊기고 운도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원칙 하나를 세웠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 가지 않는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다. 실패해도 덤비는 사람, 실패하면 고개 숙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 밤을 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일이 풀리고 기회가 따라오고 운이 열린다. 그게 바로 운의 흐름이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셔서 이렇게 성공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야.
해봤어?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나는 알았다. 운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약속을 가볍게 하는 사람,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엔 편하지만 결국엔 혼자 남는다. 사람이 떠나면 기회가 사라지고 기회가 끊기면 돈도 명예도 운도 함께 떠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현대가 파는 건 시멘트가 아니다. 우리는 책임과 약속을 판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운도 커졌다.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 중 첫 번째는 바로 책임을 피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이 한 부류만 걸러도 인생의 절반은 덜 고생한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고를 막느라 잃는 시간과 돈, 그리고 잃어버린 운의 기회가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제 자네에게 묻고 싶다. 자네 주변에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설마 문제 생기겠어 하며 약속을 가볍게 넘기는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 자네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약속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라. 그게 내가 온몸으로 배운 첫 번째 교훈이다. 운을 빼앗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보았다.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기술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데 신기하게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한결같이 스스로의 운을 무너뜨렸다. 나는 젊을 때부터 늘 이런 말을 했다. 분노는 손해다. 감정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 뜻대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현대를 막 키워가던 시절 어느 거래처에서 나를 찾아왔다. 정 사장, 물건 수량이 틀렸소. 당신이 우리를 속였구먼. 나는 순간 억울했다. 밤새 인부들과 포장하고 확인했는데 그들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입술 끝에서 멈춘 한마디가 있었다. 이럴 때 화내면 끝이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칠 뒤 그 거래처 소장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그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줘서 고마웠어. 앞으로는 당신만 믿겠소.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불러왔다. 그때 깨달았다. 분노를 이긴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신뢰는 곧 운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침착하지는 않았다. 회사 규모가 커지며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자 나는 별별 성격의 사람을 다 보았다. 특히 한 간부가 생각난다. 그는 일도 빠르고 머리도 좋았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었다.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처음엔 나는 그의 열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부서에서 사고가 났다. 보고가 늦어 작은 문제가 큰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러자 한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 봐요. 그 말에 그는 말을 잃었다. 며칠 뒤 그는 내 방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후 그는 변했다.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팀이 되었다. 직원들은 믿음을 가졌고 성과도 자연스럽게 올랐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분노는 습관이고 그 습관이 운을 결정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한다. 회장님은 화도 안 나십니까? 나는 웃는다.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니다. 화를 낼 자리를 고를 뿐이다. 세상에는 싸워야 이기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싸움은 화를 참고 이기는 쪽이 이긴다. 1970년대 초 섬유 사업에서 전자 사업으로 전환하려 할 때였다. 모두가 반대했다.
정 회장, 섬유는 황금산업입니다. 전자는 미지의 세계요.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근거로 설명했다. 10년 뒤 세상은 기계가 아니라 두뇌의 산업으로 간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10년 뒤 삼성은 세계 전자 강국이 되었고 그때 그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참았던 그 침묵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이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분노로 잃는 것은 관계요, 신뢰요,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결정은 빨라야 하지만 감정은 천천히 다스려라. 그것이 품질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다. 인생이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게임이다. 세상은 분노한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우는 냉철함을 좋아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 오늘 하루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화를 냈나? 그때 남은 건 후회였는가 아니면 신뢰였는가? 숨 한 번 더 쉬고 한 박자 늦게 말해라. 그 10초가 자네의 운을 살릴 것이다.